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포살림 양소영 희기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 3장 심화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주업으로 하며 법인세법상 차익금 과다법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 A의 제7기 3년도 임대사업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 A가 장부를 기장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축의 결정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자, 축의 경우와 축의 외의 경우에 간주임대료죠. 차이 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대상 법인부터 차이가 나죠. 축에는 모든 법인, 축의 외에는 내국 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의 주업으로 하는 차익금 가다법인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죠. 그리고 산식도 차이가 나죠. 축의 경우는 간단하죠. 보증금 격수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 그리고 윤년의 경우에는 366분의 1이 되는데 내년이 윤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축의 외의 경우에는 빼는 게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건설비 적수와 금융수익을 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차이점, 축의 경우에는 주택까지 포함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만 축의 외의 경우에는 주택을 제외하죠. 자, 먼저 축의 외의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좀 간단한 축의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임대면적 주택부문 150제곱미터, 상가부문 600제곱미터. 2번 임대보증금 주택부문 6천만원, 상가부문 6억원. 자, 축의 외의 경우에는 주택을 제외하죠. 그래서 상가 보증금만 들어오면 되고요. 3번 주택임대사업 부문의 수익금액, 이자 수입 나와있죠. 이거는 주택의 금융수익이죠. 그래서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4번 상가 임대사업 부문의 수익금액, 이자 수익 380만원 들어오면 되겠고, 배당금 수익 640만원 들어오고요. 유가증권 처분 손실 200만원, 요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뭘로 본다? 영원으로 본다. 그래서 상가의 금융수익은 얼마가 되죠? 1020만원이 되는 거죠. 5번 2014년 8월 해당 부동산을 5억원에 취득하였다. 가로 안에 보시면 토지가액 3억원 포함. 자, 건설비는요, 토지의 취득가액을 제외하죠. 그래서 건설비는 전체 2억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건설비는요, 자, 상가 부문 보증금 6억원에서 요 2억원 그냥 바로 빼면 될까요? 자, 요 2억원은요, 부동산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부문에 대한 건설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부문에 대한 건설비도 포함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2억원에서 상가 부문에 해당하는 건설비를 발라내시려면요, 면적 비율로 안분하셔야겠죠. 그래서 1번 자료에 면적이 나와있죠. 주택 부문 150제곱미터, 상가 부문 600제곱미터. 전체 건물의 면적은 750제곱미터, 상가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그래서 요 2억원 곱하기 750제곱미터 분의 600제곱미터 하셔야지만 상가의 건설비가 나오는 거죠. 6번 임대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고, 자, 이걸 보고 적수 계산은 생략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5%로 가정한다. 자, 그래서 축의 외의 경우는 다 구한 겁니다. 상가의 보증금에서 상가의 건설비를 뺍니다.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시고요. 거기에 상가의 금융수익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축의 경우에는요, 자, 6억원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 5%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아니죠. 축의 경우에는 주택까지 포함한다는 거. 그래서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포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보증금 6억 6천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축의 외의 경우에는요, 자, 상가의 보증금 6억원에서 상가의 건설비를 빼셔야 돼요. 그런데 전체 부동산에 대한 건설비 2억원이 나와 있었으니 여기서 상가의 건설비를 발라내셔야 됩니다. 면적 비율로 안분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 5% 적용하시고 거기서 상가의 금융수익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1180만원. 자, 축의 경우에는요, 6억원에서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면 되나요? 아니죠. 주택까지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까지 포함해서 6억 6천만원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 3,300만원.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축의 경우는 주택까지 포함하더라, 축의 외의 경우에는 주택을 제외하더라. 근데 주택을 제외하는데 보증금에서만 주택을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비에서도 제외하고요. 그리고 금융수익에서도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과 금융수익은요, 주택 부문 얼마, 상가 부문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주택 부문을 그냥 넣지 않으시면 되는 거지만, 자, 건설비 같은 경우에는 요 2억원이 전체 부동산에 대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 비율로 안분해서 주택을 제외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세법 설레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